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아무렇게나 구하는 게 아니라 점 A에서부터 점 B까지 최단 거리, 즉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인정하기로 했고, 그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루트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공부를 할 때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공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아,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그땐 최단 거리로 구해야 되니까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인정해서 구할 거고, 그럴 때 A의 좌표가 이렇게 B의 좌표가 이렇게 되면 이런 공식에 의해서 구해진다. 여러분은 이렇게 요렇게 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 이렇게 정확한 단어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배울 부분은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발전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마찬가지 이 점을 P라고 하고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때도 최단 거리로 구해야 돼요. 최단 거리.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최단 거리로 구할 거니까 P에서 직선 L에 뭘 내리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했을 때 선분 PH의 길이, 이 선분 PH의 길이를 점 P에서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로 인정합니다. 예, 거리니까 디스턴스의 약자를 따서 D라고 많이 써요. D라고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이 D를 어떻게 구하냐? 일단 점의 좌표를 x1, y1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써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써있으면 안 되고,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있어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점 P의 좌표가 1, 2인데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상태로 계산을 못해요. 이 상태로 못하고 양변에 2를 곱해서 2y는 x 플러스 6이다 놓고 2y를 넘겨서 x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은 0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만. 그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분수가 되거든요. 밑에는 루트가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냐면 x의 개수의 제곱 플러스 y의 개수의 제곱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 다음에 분자에는 거리니까 절대값을 쳐주고, 되게 쉬워. 이 점의 좌표를 직선에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직선에 대입하면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되거든.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 y는 x는 여기가 45도야. 45도. 그래서 여기에 4,3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4,3이라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걸 재볼게요. 그러면 제일 쉬운 걸로 해주고 싶은데, 제일 쉬운 걸로. 여기 5,0이라는 점이 있어. 5,0이라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이렇게 재볼게. 근데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90도면 여기 지금 45도잖아요. 여기 45도면 여기도 45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5잖아요. 5. 여기 요거 5,0이니까. 그러면 1대1대 루트 2니까 여기는 루트 2분의 5 나오면 되거든요. 2분의 5 루트 2 나오면 되거든. 실제 이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실제 이게 나오는지. 아까 공식을 어떻게 알려줬냐면 5,0이라는 점의 좌표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y를 넘겨서 x-y는 0 이렇게만 잡으면 돼. 이렇게만 잡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루트 한 다음에 x의 개수의 제곱 1 플러스 y의 개수의 제곱 1 하시고요. 요걸 대입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절대값을 쳐주세요. 5 마이너스 0 이렇게. 그러면 루트 2분의 5니까 2분의 5 루트 2 딱 나오죠. 이렇게. 알겠어? 요 공식만 기억하면 돼요. 공식만.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한번 연습해 보세요. 727번.
해봤어? 자, 요거 요렇게 써 있어야 돼. 요렇게 써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써 있다. 그럼 양변에 4를 곱해서 4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0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네들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든 얘를 이항시키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거리를 구할 거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설명할 때 앞에 하고 좀 달라요. 지금 내 자세가 말투도 그렇고 다른 걸 느껴야 돼. 엄청 중요해요.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식이지만 선생님 지금 되게 천천히 또박또박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어.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점과 그 대상이 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필요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가야 돼요. 아, 내가 이거가 필요하구나. 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어떤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그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찾아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선생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잖아. 그럼 앞단원하고 연결되는 거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단원하고. 그죠? 그래서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루트 딱 쳐주고 요거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제곱 4의 제곱 한 다음에 절대값 해주고 대입만 하면 끝나요.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하면 끝입니다. 5고요. 계산하면 25니까 거리는 5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어떤 점과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그 점의 좌표하고 그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729번 한번 볼게요. 항상 수학은 그렇죠? 야, 1 더하기 3은 4야. 그러면 4에서 3 빼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라인이 졸린가요? 아, 졸린 건 아니고 눈이 왜 그래요? 잘 안 보여요? 항상 물어본단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1 더하기 3은 4야. 그러면 4에서 3 빼면 얼마야? 거꾸로 물어본단 말이죠. 자, 이제 거꾸로 물어봅니다. a, 1이라는 점이 있어요. x-2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루트 5일 때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는데 하나밖에 없을까? x-2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 점은요 x좌표 얼마인지 몰라도 y좌표 1로 정확하게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위에 있는 어떤 a,1이라는 점이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있겠어 없겠어? 아니 못 알아들었나요?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먼저 구하고 왜 두 개인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a,1이라는 점의 좌표를 알아. x-2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뭐가 필요해? 점의 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그죠? 자, 직선의 방정식 알았어. 루트 딱 해주고 이거 제곱 더 할 거야. 5. 따라왔어요? 절대값 해주고요. a,1을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a 마이너스 2 플러스 6 하면 루트 5분의 절대값 a 플러스 4가 됩니다. 그죠? 이게 얼마다? 루트 5대. 이게 루트.
그럼 양변에 루트 5를 곱하면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 5가 된다는 얘기잖아. a 플러스 4의 절대값이 5라는 얘기는 a 플러스 4가 5일 수도 있는데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4를 이항시키면 a는 1이 되거나 a는 마이너스 9가 되거나 두 가지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한테 직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직선이 x-2y 플러스 6은 0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점이 누구냐면 a,1이에요. a,1. 그럼 나는 이 x좌표 얼마인지 몰라도 y좌표가 1인 거는 정확히 알잖아요. 그지? 그 y좌표가 1인 애들은 얘 y절편이 3이에요. 그래서 y좌표가 1인 애들은 여기 위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했다고. 몇 콤마 1, 몇 콤마 1, 몇 콤마 1, 몇 콤마 1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이 점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이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하나 있단 말이야. 이쪽에도 루트 5가 되는 점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A가 1인 점 마이너스 9인 점. 여기가 1,1. 여기가 마이너스 9,1. 그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A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다고 해서 A가 꼭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731번 해볼게요. 731번. 자, 731번은 나연이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여기 속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의 수직이고 이 직선의 수직이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네. 잘 들어. 진짜 이제 잘 들어야 돼. 지난 시간에 쌤이 끝날 때쯤 얘기했어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 이러면서. 민재야, 진영아,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기울기하고 y절편을 찾는단 말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나연이가 적고 싶어 하네요. 정리해 줄게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첫 번째는 기울기하고 y절편을 찾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울기와 y절편을 주냐? 안 준단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기울기하고 점 한 개를 주는데요. 이 점이 이제 지나가는 점을 주죠. 그죠? 그런데 이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는 없고 점을 두 개 줌으로 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평행이거나 수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울기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왜? 평행이면 기울기가 같고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평행이나 수직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줘야 돼? 점을 하나 주면 그 점을 대입해서 y절편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y절편을 구하게 하는 거죠. y절편을 구하게 하는 거야. 자, 지금 얘가 5번 케이스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y절편을 구하게 할 거예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직선의 방정식.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에 대해서 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설명했냐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는 0과 수직이다 그랬어요. 자, 수직이라는 걸 가지고 뭘 설명하고 싶다? 기울기를 설명하고 싶다. 이 직선은 3으로 나누고 넘기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넘기고 나누고 넘기는 거. 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말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4와 내가 원하는 직선의 기울기 m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를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기울기가 4분의 3이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4분의 3인 직선은 y는 4분의 3x 플러스 n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럼 이제 얘만 찾으면 되네, 그쵸? 자, 근데 얘를 찾으라는 의미로 뭘 줬냐면 원점 0,0으로부터 네가 찾고자 하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2야 라고 말했어. 너네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과 원점 0,0 사이의 거리가 2야 이렇게 말했다. 아,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이 y절편 찾으라는 얘기죠. 뭘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려면 얘가 이렇게 써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양변에 4를 곱할게요. 양변에 4를 곱해서 잘 봐. 4y는 3x 플러스 4n인데요. 이거 그냥 n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n이라고 써도 왜 상관없냐면 여러분이 이 y절편을 구할 거면 얘를 4n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이 모양대로 구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상관없어요. 그럼 이 n하고 이 n하고 꼭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를 차라리 그냥 뭐 n 프라임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때 일단은 그냥 n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얘를 지워버리면 n 어차피 똑같아서 상관없잖아요. 그죠? n이 아예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세우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세울 저기가 없잖아요.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y는 4분의 3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이걸 양변에 4를 곱해서 4y는 3x 플러스 원래는 4n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4n이라고 쓰는 이유는 얘를 n으로 잡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한테 사실 이 직선의 방정식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하든 이렇게 구하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굳이 얘를 4n이라고 쓸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아까 있던 n은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넘겨서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n은 0이라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잡아주면 되겠죠. 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2는 분수되고요. 루트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보입니다. 3의 제곱 9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16 25야. 5 된다고 5. 이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0,0 여기다 대입하라 그랬죠. 얘네들 없어지고 절대값 n만 남아요. 절대값 n만. 양변에 5 곱하면 절대값 n이 10이 된다는 거잖아요. n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선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이 하나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은 0이 하나 두 개입니다. 오케이? 자, 이런 이야기죠.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면 좌표평면 위에 이 직선 대충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직선에 수직이면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2래요. 그럼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거리가 2인 애가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거리가 2인 애가 있죠.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나오는 게 맞다 이거. 그러니까 y절편이 이렇게 먼 거야.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잘 정리하세요. 정리되어 있지만 풀이가 있지만 하나하나 하면서 자, 요 문제는 세 점의 좌표를 주고 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아까 내가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영상 녹화하는 거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중딩 방법이에요. 중딩 방법. 두 가지는 고딩 방법인데요. 고딩 방법인데 얘는 서술형으로 써야 할 때 하시고요. 얘는 서술형이 아닐 때, 객관식일 때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쉽게 푸세요.
공식을 하나 알려줄 건데 공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공식 굉장히 쉬워요. 자, 일단 첫 번째 중딩 방법은 뭐냐면 중딩 방법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1,4 여기가 A고요. 2, 마이너스 5 대충 찍으면 돼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2, 마이너스 5 여기 B고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점의 좌표가 어디냐가 아니고요. 점의 좌표가 어디냐가 아니고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삼각형의 세 변 중에서 X축이나 Y축에 평행한 애가 있느냐 없느냐야. 만약에 여러분이 삼각형을 그렸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 밑변하고 이거 높이 하면 금방 나와요, 넓이. 이거 밑변하고 이거 높이 하면 수직이니까 금방 나옵니다. 밑변의 길이랑 높이도 금방 X좌표, Y좌표 이용하면 금방 찾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얘처럼 삼각형의 세 변이 X축, Y축에 단 하나도 평행하지 않은 거야. 이럴 때 문제가 돼요. 이럴 때는 중딩 때는 어떻게 구했어요? 요렇게 사다리꼴을 그려서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쪽 삼각형 두 개를 뺐어요. 그죠? 삼각형 두 개를 뺐습니다. 요건 쉬워요. 요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 3이니까 요 길이는 4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니까 요 길이는 3, 그럼 요 길이는 1.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5고 여기 y좌표 1이니까 여기는 6. 여기 y좌표가 마이너스 5, 여기 y좌표는 4니까 여기는 9입니다. 그래서 아랫변 9 더하기 윗변 6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쪽 삼각형 넓이 9, 3, 27의 반 이쪽 삼각형의 넓이 1, 1, 6은 6, 6의 반 빼시면 다 바로 나와요. 2분의 얼마야? 15 곱하기 3 얼마야? 60인가요? 15 곱하기 4 60 마이너스 33 하시면은 2분의 27 이게 답일 거예요. 2분의 27 봐봐 맞나? 네네네 그렇죠. 2분의 27 맞죠?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중딩 방법이 훨씬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허술하게 안 내죠. 이렇게 허술하게 안 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끝에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라. 아까 그림을 살짝 그려봤으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A가 마이너스 1,4 B가 2, 마이너스 5 C가 3, 1 이렇게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고등 수학에서는 반드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뭘 찾으란 얘기냐면 높이를 찾으란 얘기예요. 높이. 삼각형에는 선생님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나한테 수업 많이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나한테 수업 들은 사람들은 이 얘기 되게 여러 번 했어요. 삼각형에는 밑변과 높이가 세 쌍이 있어요. 세 쌍.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쪽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게 높이고요.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쪽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게 높이.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쪽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게 높이입니다. 높이 밑변과 높이가 세 쌍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누구를 밑변으로 정하고 누구를 높이로 할 거냐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여러분 선택. 쌤은요 3분 AB 이거를 밑변이라고 볼 거예요. 이거를 밑변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3분 AB의 길이를 구할 거예요. 밑변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3의 제곱 9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5를 뺀 9의 제곱 81 해서 루트 90 이렇게 될 거예요. 숫자가 예쁘진 않죠? 루트 90이면 3루트 10입니다. 자, 그럼 쌤은 얘를 이 AB를 밑변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밑변이라고 봤으면 반대쪽 꼭지점인 C에서 이 밑변에 내린 수선의 발 이걸 D라고 하면 이 CD의 길이가 바로 높이 H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쪽 꼭지점 C에서 밑변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높이라고 할 거고 우리는 이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럼 이 길이를 뭘 사용해서 구하면 되냐? 점 C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사용해서 구하면 돼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높이가 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뭐뭐 필요해요? 점의 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겠네. 그래서 점을 2개 줬죠. 그죠? 자, 이 직선은 마이너스 1,4와 2, 마이너스 5를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를 먼저 구할게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2 마이너스 1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해서 마이너스 3 나와요. 마이너스 3.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내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중등걸로 계속 해줘. 고등거 공부해올 거야. 그랬더니 고등거 공부해오겠다고 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4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4 할 수 있습니다. 전개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요. 이렇게 써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쪽으로 다 넘겨서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으로 정리를 합시다.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궁금하니까요. 됐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게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그 거리는요 루트 해주고 x 개수의 제곱 9 플러스 y의 개수의 제곱 1 분의 3,1을 대입하라 그랬죠? 3, 3은 9 1 빼기 1이니까 절대값 9. 절대값 필요 없겠네요. 루트 10분의 9예요. 이거는 솔직히 내가 한 번도 증명해 본 적은 없어요. 매번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나보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나보다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밑변과 높이를 구하잖아요. 이거 100% 약분돼요. 100%. 내가 한 번도 증명해 본 적은 없거든요. 무조건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가 밑변 3 루트 10이고요. 얘는 루트 10분의 9가 높이야. 곱하기 2분의 1 하면 루트 10 없어지고 2분의 27입니다. 내가 이게 약분된다는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거 유리화 하지 말라고. 이거 유리화 안 해도 약분돼요. 어차피.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할 거는 이 구하는 과정이 아니죠. 구하는 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돼. 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사용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찾는다. 이걸 공부하시면 돼요. 이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랬죠.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쉬워요. 만약에 봐봐. 여러분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평행이동은 대충 알죠? 여기 1,2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1칸 옮기면 1이 3만큼 커져서 4가 되고 2가 1만큼 커져서 3이 되고 이러는 거야. 그냥 더하면 돼요. 여기 1,2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3칸, y축 방향으로 1칸 옮기면 x는 3칸 1로 갔으니까 4고 y는 위로 1칸 갔으니까 3이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평행이동은 별거 아니고 이렇게 옮기면 돼요. 그냥 더하고 빼고 하면 됩니다. 점 이동시키는 거. 라인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봐봐. 만약에 여기에 5,3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시키고 싶대. 그럼 진영아, 그럼 무슨 얘기냐면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3칸 가라는 얘기야. 왼쪽으로 3칸. 이동.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3칸 가면 얼마 돼? 2 될 거 아니야. 이거 5에서 왼쪽으로 3칸 왔으니까. 그쵸? 그냥 5에다가 마이너스 3만 더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이동할 거니까 5에다가 마이너스 3만 더하면 이 좌표가 나와요. 2 이렇게.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위로 2칸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까 여기 3이었는데 위로 2칸 올라가면 5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한 점은 2,5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원래 x좌표에다가 요거 마이너스 3 더하고요. 이렇게. 원래 y좌표에다가 2 더해서 이거 만들면 돼요. 이동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접촉하면 이렇게 했는데 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대. 그러면 이 삼각형 하고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그대로 이동시켜서 요 점이 원점에 오게 만든 요 삼각형하고 넓이가 어떨까요? 똑같죠? 그냥 옆으로만 쭉 옮겼으니까 넓이가 변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쵸? 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겁니다. 자, 요 점의 좌표를 0,0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중딩들 했던 방법 있죠? 제일 쉬웠던 거? 그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사다리꼴을 그려가지고 요 삼각형 두 개를 뺄 거예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냐? 여기 x좌표가 x2니까 여기 길이는 x2예요. x2. 그 다음에 요 길이는 x1입니다. 여기 x1이잖아요. 여기 길이는 y1, 여기 길이는 y2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x2 플러스 윗변 x1 곱하기 높이가 y1 마이너스 y2야. 왜냐면 y2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음수잖아 이거. y2가 음수잖아요. y2가 음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길이는 마이너스 y2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사다리꼴이니까 여러분 이거 증명 모르겠으면 몰라도 돼요.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이거.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x1 곱하기 y1이죠. 뺄 거예요. 이쪽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x2 곱하기 y2인데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예요. 그거를 뺄 겁니다.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죠. 됐나요? 정리한다. 분모는 2로 다 똑같고요. 여기 정리하면 x2 곱하기 y1 마이너스 x2 곱하기 y2 플러스 x1 곱하기 y1 마이너스 x1 곱하기 y2 모르면 보지마. 괜찮아. 마이너스 x1 곱하기 y1 플러스 x2 곱하기 y2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x2 y2 플러스 x2 y2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x1 y2 이거 남네요. 플러스 x1 y1 마이너스 x1 y1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x2 곱하기 y1 마이너스 x1 곱하기 y2만 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넓이잖아. 음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임의로 얘가 x1 y2 얘가 x2 y2라고 잡은 거잖아요. 누가 더 큰지 모르잖아. 절대값만 취하시면 돼요. 절대값만 취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2분의 1 절대값 이것만 알면 돼요. 여기만 x2 곱하기 y1 마이너스 x1 곱하기 y2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돼요. 이 삼각형의 넓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가 0,0이고 하나가 0,0 한 점이 x1, y1 한 점이 x2, y2일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잘 봐. 여기 x1과 여기 y2를 곱해요. 곱합니다. 곱해요. 여기 x2와 여기 x1을 곱합니다. 그래서 빼요. 절대값만 취하면 2분의 1 하면 넓이 나와요. 넓이 나와. 이게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걸 빼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쪽에서나 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여기 x좌표와 이쪽 점의 y좌표를 곱하고 여기 x좌표와 이쪽 점의 y좌표를 곱해서 뺀다. 절대값 취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된다. 이렇게. 자, 아까 이 삼각형 넓이 얼마 했어요? 2분의 27이었죠? 봐봐 얼마나 쉽게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 a가 마이너스 1,4잖아요. 얘를 0,0으로 보낼 거야. 0,0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면 0이 돼요. 얘가 그죠? 얘를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이면 얘가 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움직일 거야. 나머지도 똑같이 다 똑같이.
다 똑같이 움직일 거야. 그러니까 이 B라는 점은 X에다 1을 더해서 3, Y에 4를 빼서 마이너스 9. 이렇게. C라는 점은 X에 1을 더해서 4, Y에 4를 빼서 마이너스 3.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이렇게 곱해. 마이너스 9. 이렇게 곱해. 마이너스 36. 어쩐다고? 빼. 절대값 2 하면 2분의 27. 2분의 27. 근데 봐봐. 아, 저 옮기는 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옮기는 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옮기고 구하는 공식도 있어요. 안 옮기고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절대값을 합니다. 여기 절대값을 쓸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 공식을. 아까 이동한 거를 이동 안 시키고 똑같이 하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너무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니까 앞에 2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 있죠. 마이너스 1하고 4를 세로로 써요. 이렇게. 세로로. 그 다음 이 점을 2, 마이너스 5 세로로 씁니다. 얘를 3,1 세로로 써요. 그 다음에 요거만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써요.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얘 이름이 운동화끈 공식이야. 운동화끈 공식. 이건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보통 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운동화끈 공식이냐면 운동화끈 모양으로 이렇게 곱해요. 곱해서 5 플러스 곱해서 2 플러스 곱해서 12 이렇게 더합니다. 빼요. 곱한 거를 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을 빼. 절대값 치고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2분의 1에 절대값 14 9 19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8 그죠? 마이너스 8에 8이니까 플러스 8 2분의 27 나와요.